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내정자를 낙점해놨다는 소문이 논란의 진원지입니다. 주한미군이 군산 지역 업체들과의 계약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반응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능일 한파가 찾아올 것이란 예측입니다. 수험 준비가 한창인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며 시장군수 대신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건데 자리를 내놓는 단체장들이 이미 내정자를 낙점해 놨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경우 도지사 측근이 이미 낙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정책 인연이 각별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전라북도 체육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요. 전라북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의 낙점과 예산 지원 중단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는 올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며 현행법을 손질해 내년부터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사실 체육인의 동의 없이 사실 발의가 되고 또 동의 없이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새 법에 따라 당장 두 달 뒤인 내년 1월 5일 도와 14개 시군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체육팀 운영과 각종 대회 예산의 95%는 여전히 자치단체 신세를 져야 합니다. 돈줄을 쥔 단체장은 회장 자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체육회에 갑일 수밖에 없고 단체장 역시 선거 조직이 필요해 체육회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모든 기초단체가 마찬가지로 각 시장군수 측근들이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기초단체도 시장군수들을 주위 사람들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인 출신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결국 체육회가 재정적, 정치적으로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와 체육 분리는 헛구호에 불과해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제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익산시청 앞에서 쌀을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수입 농산물 관세 하락과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익산시청 앞에 쌀 150톤을 쌓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농은 이번 쌀 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주 정읍과 남원 등 14개 시군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이 어려운 군산 상황을 감안해 군산 지역 업체들과의 계약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명회까지 열며 참여를 당부했지만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시설 보수나 물품 구입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연간 4,500억, 군산 비행장은 200억 원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이 평택 등 다른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비해서 군산 지역 사업자 참여가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하며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군산에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How to do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here in the country of Korea. And the end state is our hopes is that we will be able to open the doors to more vendors who would be willing to do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미군 측의 주한미군 사업자 등록 절차, 입찰서 작성 방법 설명을 듣는 지역 사업자들에게는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커서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지역 우대가 아닌 전국 입찰 방식으로 하면 영세한 지역 업체가 단가 경쟁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부가 반드시 만들어지면은 군산 지역에 있는 여러 이런 기업체들이 미군 영역에 참여가 가능하리라. 경쟁 입찰 이런 차원에서 가격 다운되는 그런 효과만 있다면 어떻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 사업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발주액에 대해 지역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공개 입찰과 가격 경쟁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산에 자리를 잡은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지역을 돕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최근 방위비 협상 등을 계기로 미국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반영한 듯 현장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경찰관 휴대전화에서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순경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이후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수능일을 전후해 제대로 된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긴 패딩에 마스크와 모자까지 뚝 떨어진 기온에 출근이나 등굣길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습니다. 모자로 담요로 막아봐도 온몸을 파고드는 찬 기운에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평상시보다 추워서 모자도 쓰고 패딩도 입었는데도 춥네요. 시장 좌판 곳곳에선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추위를 피합니다. 뜨뜻한 어묵 국물에 몸을 녹이려는 사람들로 호떡집은 모처럼 붐빕니다. 많이 추웠어. 춥다고 해서 옷을 많이 입고 왔대. 두먹이는 하네. 근데 오늘 조금 추워. 오늘 아침 임실의 수온주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갔고 지난 영하 1.8도, 전주 2.7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전주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관측됐고 동부 내륙엔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출근길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라북도는 영하 2도에서 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춥겠고 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본격 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능 전날인 13일 밤부터 비와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본격 추위가 찾아오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비나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누구보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바로 수험생들이겠죠. 막바지 수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의 교실을 임홍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고3 학급의 모의고사 시간, 시험 감독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시험지를 배부받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무덤덤하게 시험 문제를 대하고 평소 익힌 대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현행 입시에서는 정시보다 수시 진학생이 훨씬 많다 보니 수능 전에 생겨난 수험 준비 풍경입니다. 정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15에서 30% 선, 도내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 2020학년도의 경우 전북대 34, 원광대 13.3, 전주대 11%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 응시하거나 수시에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춰야 하는 수험생 말고는 수험 준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학교 당국도 정시를 응시하려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문제 적응 훈련 등으로 수험 준비에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잘 적응하도록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수능 시험 시정표대로. 이처럼 느슨한 입시 준비 분위기는 수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폭 확대된 2012년도부터 더욱 뚜렷해졌고 교사나 학생 모두 당연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가 수능 날까지 되면 거의 확정되는 친구들이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해. 교육부가 정시를 확대하는 대입 정책을 오는 2022학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수시 위주의 수험 준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배추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김장 비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수산 유통정보에 따르면 한 달 전 포기당 7,000원을 호가하던 배추 가격이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4,000원 선으로 내려가 평년 가격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류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김장 비용은 우려했던 것처럼 크게 오르지 않고 4인 가족 기준 3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김제 백구면 주민 20여 명은 오늘 인근 세탁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에 기준치 이상의 세제 성분이 섞여 나와 밭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업체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제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26억 원 늘어난 43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도내 128개 지방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시 회복으로 주식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투자자의 주식 거래량은 2억 1천만 주를 넘겨 15.6% 증가했고 거래 대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32.3%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소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를 10만 톤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 의회 나기학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을 기존 2, 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 국제항만 경쟁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부산 외항과 인천, 평택 등의 항만이 10만 톤 이상의 규모로 건설 운영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내장산 국립공원 이름을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회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고유 명사로 2007년 이후 유지돼 왔다며 명칭 보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